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교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2일 토요일자 신문이고요. 주택업계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더 크다. 예. 이게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크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모든 신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신문에서 다 계속해서 이렇게 때리면 정부는 이제 이렇게 반응을 또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댓글들도 보면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 수구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통계적으로 보면 또 과거 경험상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줄어서 그 신규 아파트, 5년 이하 아파트, 10년 이하 아파트는 가격이 튀어오르고 전세가는 가격이 그 새로운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해버리냐면 이게 보증서 발급했을 때는 주변 시세에 105%, 110%, 여러 가지 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해버리면 토지 영가 플러스 건축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원가라는 게 자기가 보유했던 것, 이게 보유 계산하는 방식도 이제 이렇게 현재 시세가로 안 해버리고,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한 게 기간이 오래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서울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20억인데 10억에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 본인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사업 진행이 일반 분양처럼 2년 만에 딱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라서, 그렇다 보면 대출 지연 이자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또 거꾸로 계약 잘못하면 건설회사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건설회사도 머뭇거리고 조합원들도 또 그 사업하는 걸 머뭇거리고, 그러면 시장에 이런 조합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수 없겠죠. 근데 정부는 제가 봤을 때 그 신호는 정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큰게 하지 말라고 이런 것 같아요. 정부는 큰게 하지 말라고. 우리 사실은 조합 아파트도 공급 안 하고 싶었어. 재개발도 안 하고 싶었다니까. 그런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김수현 정책 이번에 하신 분이 가장 저는 큰 부동산 밑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그랬었고, 본인은 그런 거죠. 그린벨트로 해서 새 아파트 공급할 의사도 없고,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도 해줄 의사 없고, 이게 어떻게 당신이 능력이 좋아서 그 조합원이 통과된 것은 내가 뭐라고 모르겠는데, 신규로 된 것은 어떻게든지 막겠다. 그런 게 국가의 정확한 의지이시니까, 민간업계, 건설업계, 주택업계, 분양가 상한제 아무리 뭐라고 이렇게 이의제기하고 하더라도 그냥 정부는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 과거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분양가 상한제 했는데 둘 다 실패했었죠. 신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단, 기존 사업도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 위축 불가피, 집값 불안, 로또 청약 대기, 전세 수요 늘고 전세값 내년부터 급등 가능성, 강북 재개발 구역 피해 더 클 듯 이렇게 소제목들이 잡혀졌고요. 부작용 예상은 뛰어넘을 것이라 이렇게 소제목도 잡혀졌네요. 분양가 상한제 예상안 이렇게 있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전후 주택 공급량 보시면 2003년하고 2007년, 그 다음에 인허가는 2003년에서 7년에 50만 건이었는데요. 민가는 37만 건, 분양은 29만 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해서 인허가가 42만 건, 연 42만 건, 민가는 28만 건, 분양은 24만 건. 그래서 증감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7%.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전후 주택 공급량 비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네요.
그때 당시 했었을 때 뭐 하는 것을 표론을 내놓은 거네요. 그래서 건설 경기는 뭐 유축은 불가피하죠. 물건 자체가 안 나오니까 유축은 당연히 뭐 불가피하겠죠. 현장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10년 만에 GTX 전구간 착공 가시화해서 A 노선 1이면 내달 굴착공사 할 거고요. B 노선은 예타 완료 통과 임박되어졌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광명 뉴타운 최대 11구역 1년 4개월 만에 재개발 사업 재개할 예정이고요.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고요. 초등학교 신축 논란은 뭐 해결되어졌다고 그러네요. 광명 뉴타운 광명역 사거리, 광명역 11구역, 광명시청하고 철산역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강남 상구 거래 쏠림 현상 심해져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똘똘한 한 채 현상 점점 뚜렷. 강남 비중 작년보다 7% 급증했고요. 값 올라 정부 또 규제 악순환. 내주 민간 상한제 강남 정조준 거래량 기준 조건 맞춰 힘들 듯 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강남 상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13%에서 20%까지 늘었답니다. 작년 대비 늘어난 강남 상구 거래량을 봤더니 2018년 6월 기준이네요. 서울은 전체 물량이 5,236건. 2019년 6월에는 전체 물량이 5,804건, 강남구는 작년 6월에 142건, 올해 6월은 457건, 서초구는 작년에 164건, 올해 6월은 269건, 송파구는 작년 6월에 183건, 올해는 591건. 경매시장에는 대세가 노원구 구로구로 가는가 봅니다. 노원구 구로구에 뭐 10건 이상씩 은창자가 물려온 경우 숫자가 뭐 확연히 많고, 강남은 싸고 개발 호재는 많고 강남보다 싸고, 그래도 뭐 강남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노원구 구로구가 한 물건당 입찰자 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나온다더라. SNS에 지금 뭐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금 이게 뭐과 연결되냐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연결되는데, 저도 부동산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생활정보하고 부동산 카페도 이렇게 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부동산 카페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지금 대출 추가 규제 나온다더라.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가 지금 되어지는가 봅니다. 1주택자 신용대출 규제, 그래서 금주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서 확산하고 있어서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에 정색하고 법적 조치까지 대응해 나겠다고 한 거에 했는데, 이번이 그런 게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왜냐, 가짜뉴스가 생기기 전에 정부에서는 엄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해당 문자의 내용은 정부가 다음 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6일부터 배포되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1주택자 대출 규제 상한 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 주택담보 대출 비율, 총부채 상한 비율 30% 이하, 신용대출 금지, 투기지역 주택거래 허가제, 계약서 거래 허가, 신청서 미리 구청에 제출, 거래세 인상,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록, 특별세 추가 1%에서 2%, 2주택자 이상인 경우 기존 대출액의 연장 일괄 거부, 3년 내 전액 상환, 전세대출 전체 전세금 대비 50% 이하 금액이 대출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SNS상에 뭐 홍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취득세 폭탄 만나 재개발 조합 불만 폭주한다고 그러네요. 일몰 적용 시 혜택 사라진답니다. 서울시 조합 소송 진행 중이고, 임대 늘린다더니 모순. 이게 지금 임대아파트 무슨 내용이냐면,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재개발을 해요. 내가 아파트라든지 어떤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 다 쓸어버리고 뭘 합니까? 아파트를 짓죠. 근데 그 아파트를 짓는데, 야, 너네들만 지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12평, 15평, 17평 임대 아파트 지으라 이거죠. 근데 이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기존에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일몰제로 적용돼서 다음에는 세금을 내라 이게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불만이 폭증하겠죠. 정비업계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에 일몰제 맞은 지방특례 제한법 제74조에 대해서 일몰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빗발친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공급을 안 하고 싶은데 정부 니네가 강제로 하라겠잖냐. 그래 놓고 강제로 하라고 돈도 안 되는데 또 취득세까지 뜯어가야 나쁜 놈아. 지금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이게 세금 많이 뜯어서 지자체한테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거기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라는 정책 때문에 조합원이 손실이 큰 상황에서 일반 부정보다 적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은 확대를 위해서라도 임대 아파트 채비지로 명확히 분류하여 일몰제 기한제를 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성 기자님께서 이렇게 쓰셨네요. 저는 아주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아파트 상가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물건을 유튜브로 홍보도 하고요. 부동산 시민권 행간의 의미 또는 제가 부동산 제목을 정해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